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3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방금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요약하면은 국민이 장동혁을 제명했다. 국민이 장동혁을 제명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참담한 실적입니다. 참담한 수치입니다. 흔히 설날 밥상에 무슨 화제가 오르느냐가 그 해의 정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보면은 6월 지방선거 참패는 예약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선거 연령을 현행 18세 하한을 16세로 낮춰가지고 고등학생들까지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는 회심의 공약이 철저하게 거부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안 된다가 수치화되었습니다. 합치면은 장동혁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장동혁 그룹의 계산은 이 선거는 포기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그 다음 벌어질 압박, 즉 물러나라는 압박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 극우파, 부정선거 음모론파, 윤석열파를 어떻게 많이 공천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는 파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파선한 다음에, 침몰한 다음에 나는 어떤 구명정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살아날 거냐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명 정도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원 조사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3%,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최고치입니다. 63%의 지지. 그리고 그 경향이 상승 경향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정당 지지율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44%입니다. 지난주보다 또 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힘 지지율은 22%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반토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4대 22입니다. 국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아주 압도적인 토크 콘서트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44대 22, 완전한 더블 스코어입니다. 지난 8월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최대 폭 격차입니다. 최대 격차입니다. 44대 22입니다. 더구나 국힘 지지율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다음 충격적인 것이 투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까지 낮추자는 장동혁 씨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이 18%밖에 안 됩니다. 반대가 77%입니다. 18대 77. 이거는 사실상 비토 서론입니다. 당신이 뭘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성이 18%, 반대가 77%인
이런 정책 평가는 조금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은 그래도 비슷하게 4대6, 3대7 정도 가는 거지 18%만 찬성하고 77%는 반대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정책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이 지역, 경상도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입니다. 특히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16세로 투표 연령 낮추자는 데 대해서 찬성이 14%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반대가 82%입니다. 부산 찬성이 15%밖에 안 됩니다. 반대가 78%입니다. 완전히 본거지 경상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찬성이 24%밖에 안 됩니다. 반대가 72%입니다. 중도는 찬성 17, 반대 79, 진보는 16%만 찬성, 반대 81%. 이런 바보스러운 정책을 던져놓고 전 국민의, 이건 어떻게 보면 열화와 같은 반대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요새 하는 행동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칩니다. 어제 자신들이 바라던 이른바 영수회담이 오차를 겸해서 열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장동혁이 그것도 식사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졸지에 다른 약속을 잡아가지고 기자들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성사가 된 영수회담에 가서 따질 거 있으면 따지는 좋은 기회를 잡고도 그걸 차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일찍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무례한 예의 없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됩니다. 같이 손해를 봅니다. 예의 없는 사람 옆에는 가면 안 됩니다. 저 손에 지금 7년 전쟁이라는 소설 제4권이 잡혀 있습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신 소설가 김성한 선생이 쓴 이 7년 전쟁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임진왜란을 다룬 동양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입니다. 물론 소설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5권의 첫 페이지에 항상 작심을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책이 본문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임진왜란을 쓰면서 이걸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윤석열에게 적용합니다. 무능한 윤석열은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재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 점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따르는 자가 바로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극우파와 손을 잡고 보수 정당을 완전히 좀비 정당으로 만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러니까 한국 보수는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인데, 그러니까 보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동혁 극우파를 분쇄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영웅이 나타날 것이냐. 역사의 무대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 중에서도 가장 큰 무능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거짓말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거짓말을 따르는 집단이 지금 장동혁을 앞세워가지고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당은, 국민의힘은 극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극우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오늘 나온 이 통계인 것입니다. 지지율 22%밖에 안 되고, 그 극우당이 내세운 정책에 대한 찬성이 18%, 반대가 77%. 이거는 국힘당 자진해산감인데 당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무슨 당명을 만들어도 조롱거리일 겁니다. 예컨대 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면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공화국을 파괴한 정당 아니냐. 그러면 공화국 파괴당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선택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